반지는 수납장 위 보석함에 담겨 있었고 홍혜인은 보석함을 열어 반지를 꺼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껴보았습니다. 홍혜인을 직접 주얼리샵에 데려가서 커스터마이즈드 사이즈로 맞춰온 것처럼 네 번째 손가락에 딱 들어맞는 반지를 보면서 홍혜인은 백현우가 은근 기특해졌습니다. 아무튼 사이즈는 귀신같이 알았지. 커팅은 라운드 브릴리언트급? 깔끔한 네발 반지의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홍혜인은 백현우의 안목이 어디 가지 않았다고 속으로 또 한 번 기특해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안목이 높으니까 나 같은 여자를 만났지 반지 보는 눈이나 아내 보는 눈이나 하여간 참 수준 높은 거 하고는. 그때 방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백현우였습니다. 평소 홍혜인은 백현우가 어릴 적 쓰던 방에서 자고 백현우가 손님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홍혜인이 손님방에 와 있는 걸 보고 백현우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홍혜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출근한 거 아니었어? 놓고 간 게 있어서. 백현우는 빈 보석함을 주워들고는 자기가 홍혜인을 너무 밀어붙인 것 같다면서 반지를 반품하러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백현우의 말을 들은 홍혜인은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반지는 보석함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백현우의 이혼 취소 고백을 거절하면서 반지를 반품하라고 당당히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백현우에게 들키려니 면목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백현우가 빈 반지 케이스를 가지고 주얼리샵에 가서 당황하게 만들 수도 없고 홍혜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식은땀만 뻘뻘 흘리다가 그래도 저렇게 빈 케이스를 들고 서울에 가게 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홍혜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껴있던 반지를 다시 빼고는 백현우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냥 본 거야. 못 보던 디자인이더라고. 트렌드 분석도 할 겸. 사람이 쉰다고 계속 쉬어버리면 나중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그치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오해나 확대 해석은 하지 말고. 백현우는 홍혜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홍혜인은 반품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반지를 꽤나 마음에 들어 했기에 고심해서 반지를 골랐던 백현우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현우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혜인아, 트렌드 분석 좀만 더 하게. 이거 반품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백현우의 말을 듣기가 창피했던 홍혜인은 애꿎은 베개 하나만 꺼내들고는 주먹으로 패기 시작했습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백현우는 보석함을 수납장 위에 그대로 둔 채 출근했고 마음이 좀 진정된 홍혜인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홍혜인은 반지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좋았으면서 애써 좋지 않은 척 투덜댔습니다. 트렌드 분석 이미 끝났다니까는. 백현우 진짜 말 안 들어요. 홍혜인은 반지를 낀 채로 밖으로 나갔고 햇살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는 반지를 보면서 싱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미선은 김치 얻으러 왔다가 하늘을 향해 5손가락을 쭉 내밀면서 한껏 행복해하고 있는 홍혜인을 발견하고는 뭐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홍혜인은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홍혜인 손에서 못 보던 반지를 발견한 백미선이 반지를 뚫어지게 보며 물었습니다. 그 반지 처음 보는 거네요. 왠지 기분이 으쓱해진 홍혜인이 백미선에게 머쓱해하며 털어놨습니다. 아니 현우씨가 어제 준 반지인데요. 제가 굳이 반품하라는데도 반품도 안 하고 이렇게 수납장 위에 또 올려놓고 갔더라고요. 반지가 너무 보석함 안에만 있으면 또 반지가 답답해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데리고 나와서 광합성도 시켜주고 좋은 공기도 먹게 해주고 그냥 잠깐 산책 좀 시켜주고 있었어요. 백미선은 연하 남편에게 반지를 받아본 게 언제인가 기억이 나지도 않아서 홍혜인의 반지를 부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백미선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백미선은 눈치 없이 또 교장 선생님 딸 소영이의 이름을 입에 댑니다. 맞다. 맞아. 현우가 어렸을 적부터 반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딸 소영이한테도 무슨 꽃반지를 만들어주겠다. 종이를 접어서 반지를 만들어주겠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백현우로부터 반지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홍혜인은 뜬금없이 교장 선생님 딸 소영이에게 여러 번 반지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는 백현우의 일화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백현우에게 여자란 자기 하나여만 했습니다. 백현우의 안목이 높다고 칭찬했던 것은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혜인은 신경질이 나서 반지를 확 빼서는 방에 들어와 보석함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꽃반지? 종이반지? 조그만 것들이 무슨 반지를 주고받는다고. 하여간 백현우 어렸을 적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여자 보는 안목이 있긴 뭐가 있어? 교장 선생님 딸 지가 이뻐봤자 뭐 그냥 교장 선생님 딸이겠지. 홍혜인은 백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꼭 반품하라고 말해야겠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오자 김치를 양손 가득 싸든 백미선이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백미선은 홍혜인의 손을 슬쩍 받고 아까 보던 반지가 안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반지가 안 보이자 백미선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그 말했다고 또 반지 뺀 거야? 아유, 무슨 또 사람이 종이반지 꽃반지에 기분이 나쁘고 그래? 그거 다 어렸을 적 철없을 때 얘긴데. 그리고 걔 소영이 시집갔어.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홍혜인은 정색을 하면서 반문했습니다. 형님, 소영인지 대영인지 나발인지 그 여자가 시집갔는지 일절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트렌드 분석이 다 끝나서 도로 제자리에 둔 것뿐이에요. 오해는 여기까지. 백미선은 한없이 도도한 홍혜인을 보면서 무슨 여왕처럼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던 방실, 현정, 강미가 백미선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는 손사래를 치면서 돌아왔습니다. 야, 무슨 소영이가 시집을 가? 걔 갔다가 다시 왔어. 돌싱으로 지낸 지가 얼만데? 소영이가 다시 용두리에 왔다는 말에 백미선은 오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니 무슨 운명이 이래. 우리 현우도 돌싱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둘이 딱 돌싱이 되어 돌아오냐? 백미선은 홍혜인을 슬쩍 쳐다보면서 소영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백미선은 소영에게 관심도 없었지만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우와 홍혜인이 재결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괜히 질투 유발 작전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걔는 여전히 예쁘대? 그러자 강미가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말해 뭐해? 이번에 나는 솔로 돌싱편에 나갔는데 거기서 옥순이인가 뭐 이름이 그러던데 소영이가 남자들한테 몰표받았잖아. 백미선은 더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렇구나. 소영이 걔가 미모를 잘 유지했구나. 하긴 우리 현우도 늙지를 않아 애가.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외계에서 왔냐, 뭐 방부제를 먹고 사냐 그렇게 의심들을 하는데 소영이 걔도 늙지를 않았나 보네. 강미와 백미선의 이야기를 들은 홍혜인은 나는 솔로 돌싱편의 교장 선생님 딸 소영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궁금했습니다. 백현우의 안목이 높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과연 진짜 안목이 높은지 테스트 겸 그 여자 얼굴을 한번 보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혜인이 강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솔로 돌싱편 몇 편에 나왔는데요? 홍혜인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어쓰고 노트북을 열어 나는 솔로 돌싱편 다시 보기를 재생시켰습니다. 남자들에게 첫인상 선택도 몰표, 마지막 구애에도 다수의 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얼핏 봐도 나쁘게 생기진 않았었습니다. 얼굴이 딱 손예진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홍혜인은 노트북을 덮으며 혼자 궁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뭐 백현우 안목 인정. 아직 첫사랑이 늙지 않은 것도 인정. 그래 근데 그게 뭐? 둘이 뭐 다시 만나보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도 인정.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진 홍혜인은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백현우를 본체만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반지 사건이 부끄러워서